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2월 1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FMC가 끝난 다음 날인데 보시는 것처럼 시장 흐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0.59%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훨씬 좋지 못했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지주사인 SK스퀘어까지 덩달아 5% 이상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조선, 방산까지 다양한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지수는 선방을 했지만 오히려 상위 종목들의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봇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이쪽은 나름대로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빠지다 보면 바이오주가 약간 해치 테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일동제약을 제외하고 바이오주의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시장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8천원 가까운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3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기관은 오랜만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4,600억이면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투자 경고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오늘 시장 대비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오늘 30만 원이 종가상으로 깨졌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오늘만의 수급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4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물론 합친다고 해도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규모 자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선주, 신한지주, 효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이스페타시스, LG에너지솔루션, LGCNS, 로보티즈, 올릭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를 종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은 0.3%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S&P 500도 0.6%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다우지수는 1%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반도체는 1.3% 급등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도 괜찮았었고 또 국내 증시의 출발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 개장하기 직전에 그때 오라클의 좋지 않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시간에서 거의 10% 가까이 급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흐름도 좋지 못했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도 좋지 못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0.8% 빠지고 있고 대만은 1%, 그리고 중국 증시도 0.4%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도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고요.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으로 볼 때는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의 1.5%가 넘는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코스피가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오늘 새벽 미국의 FMCA하고 또 아침에 오라클 실적 발표까지 그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을 체크해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흐름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FMC 따른 주가의 변화, 그 부분은 사실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어제 미국의 시간에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애프터 마켓에서 무려 11%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몇몇 AI 기업들 있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시장에 뒤늦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브로드컴의 실적도 굉장히 부진하게 나온다면 AI 기업과 AI 반도체 기업, 조금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의 변동성을 보신 것처럼 최소한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미국 시장의 시간의 반응이라든지 또 장중의 국내 증시의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획대로 정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의 출발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종가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뭐 새벽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음날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간에서 미국 증시가 또 빨갛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이상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에는 조금은 낙폭이 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 보시고요. 또 오늘은 국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로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대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요. 위에는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는 개별 종목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21선이거든요. 일단 먼저 반도체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빨간불이 보이고 있죠. 확실히 그동안 시장 흐름보다 조금은 나았었기 때문에 그 힘이 오늘도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이때 코스피는 21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돌파를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검은색 선, 21선이 절대적으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힘이 강했었고 그런 부분이 오늘도 조금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주식을 투자할 땐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을 선호하고 있는지 제가 그거를 시황과 접목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수보다 흐름이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슈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은 수급이 꼬이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 이유로서는 며칠 전에 투자 주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시간외에서 다시 투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수급이 이탈했다고 생각이 됐고, 자, 하지만 일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며칠 전에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했었고 지금 4일째 깨지지 않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만 이런 이슈가 지난다면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내일 아침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죠. 그게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2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동제약만의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간접적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화이자에서 중국 기업과 함께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때문에 동일한 계열의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일동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은 지금 임상 이상을 준비 중이고요. 글로벌 기술 이전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가 중국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일동제약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은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라든지 또 이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는 뭐 한두 차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직전 고점 10만 원대 부근 위에 있죠. 여기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대차를 보면 장중한 테 30만 원이 깨졌거든요. 지금도 29만 8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틀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그 이상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30만 원이 깨진다고 해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상승 후에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크게 실린다든지, 또 두 번째는 지난번 고점 부근 있죠. 단기간에 그 상승폭을 모두 깨고 내려가는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 4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폭의 중심 부근, 그 위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 크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을 바라보는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전력, 로봇,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차전지까지 결국 2차전지도 AI 관련주로서 또는 전력 관련주로서 지금의 시장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MC가 끝난 다음 날이었고 또 오라클의 부정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국내 옵션 만기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은 중첩되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재료들이 모두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최소한 이번 주 말까지만이라도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꽤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대외 변수가 거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 8, 9월 당시 그때도 굉장히 출렁이는 흐름이 나왔다가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9월 초에 돌파했었죠. 그때부터 다이렉트로 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번에도 그런 추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추세가 나온다면 과연 대피 업종이 무엇이 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 당시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어떤 업종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정말로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